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은 어떠신가요? 안타깝게도 요즘 뉴스만 보면 경제 위기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는 지금 압구정 로데오에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 다 신고가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대적인 상황 이상하죠? 저는 이런 일을 옛날에도 겪었답니다. 2014, 15, 16년에 똑같이 겪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국내 기업의 97%가 경제 위기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025년 2, 3, 4월에 주식 내려갈 때 바닥이라고 느낌이 들어서 풀매수해서 수익 났다. 바로 여기에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며칠 전에 이제 주식을 살 때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위기라고 말을 하고 뉴스가 나오면요, 매수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기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경제적 기회가 찾아오고요. 특히 15, 16, 17, 18년에 아래 공포라는 무서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힘들고 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금리가 따박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느낌을 딱 이해하시면 결국은 이 영상을 보시고 3개월 안에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한다, 돈이 풀린다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창용 총재가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를 할 때가 됐다. 전 그 얘기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나라 역사상 추경 혹은 금리 인하 이런 게 아니라요, 정책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정책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다고 해요. 정부 정책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과연 맞냐 안 맞냐를 고민하실 때는요, 외부 정책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로 여기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거시경제에 대한 이 정도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인생 계획을 세우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9년 부동산 투자할 때부터 FOMC에서 어떻게 회의가 나오나 맨날 보고 있었어요.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한다는 얘기를 보고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주로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들이 금융위기처럼 옵니다. 그리고 다들 금융위기가 올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뭘까요? 신용 파기 때문입니다. 신용이 파괴된다?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쉽게 말해서 시장에 돈이 잘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안 돌기 때문에 더 양적 완화를 하고 더 돈을 풀 계획을 정부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제일 열심히 했던 데가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했죠. 마이너스 금리가 되니까 돈이 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김씨 아줌마인데 일본의 모든 돈은요, 해외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엄청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역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3년 동안 미국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은 얼마나 났을까요? 우리나라가 엄청 수익 났을걸요? 레버리지의 국가 아닙니까? 우리 테슬라 2배 빨리 사라 그죠? 테슬라 2배, 나스닥 3배 이런 거 다 투자하는 국가 아닙니까? 다 수익 많이 나셨어요. 와타나베 분이 전 세계의 채권과 전 세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은 엄청 제조업이 발달했다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은 금융 수익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다. 영국이라고. 그래서 영국, 일본, 우리나라도 이런 투자의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를 투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익이 났습니다. 다음 뭐 해야 될까요? 포르쉐 살까요? 시계? 가방? 아닙니다. 결국은 부동산입니다. 한 번에 금융의 상승이 있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으로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게 시기이고요. 이런 자산 분배의 정점에 결국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외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요, 생각보다 거기에 비하면 사는 사람들이 아직 더 많습니다. 왜냐면 자산을 옮기는 것과 이민은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자산을 넘어가서 미국 부동산과 사우디의 부동산을 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진짜 많아졌어요. 근데요, 내가 옮기는 건요, 조금 부차적인 문제처럼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이민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완벽하게 시작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국내 자산 중심으로 보셔도 늦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아직도 많이 유효합니다. 다음은 환율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맨날 그놈의 IMF의 망령에 있어요. 환율은 1,500원을 뚫고 2,000원이 된다. 제발 좀 정신 차려요. 우리 IMF가 무려 25년 전 이야기예요. 그 고민하고 계실 거면요, 달러를 사지 말고 금을 사세요. 이런 환율적인 문제들이 요즘 어떻게 됐을까요?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1,480원 하다가 지금 1,390원을 찍고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벌써 우리나라의 바닥이 끝났고요.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오르는 걸 잘 지켜보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머리는 알고 계실 거예요.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나면 반드시 큰 기회가 온다. 환율을 보시면 압니다. 제가 역질문 해보겠습니다. 1번 IMF, 2번 리먼, 3번 코로나 때 여러분 뭐 하셨어요? 전 뭐 샀어요. 이 상황에서 무언가 자산을 산 적이 없다. 여러분들은 금융 문맹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또 물어볼 겁니다. 엄마 아빠 그 코로나 때 자산 오를 때 뭐 했어? 그럼 여러분 뭘 하실 거예요? 코인, 주식,
부동산, 세 개 중에 하나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개를 사지 않고 자기 일만 하셨다? 요즘은요, 저도 되게 느끼는 건데요, 자기 일만 하는 건 기본이고요. 가장 쉬운 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라도 산다가 기본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 3년 만에 모두 다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더 벌 예정이 있죠. 여러분들도 하락이라고 생각하면 50만원, 100만원이라고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부동산 살 때도, 주식에도, 코인에서도. 이 세 가지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금융 문맹을 벗어나서 가장 쉬운 연습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린 돈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디로 올까요? 부동산입니다. 옛날에 그 아시죠? 돈 벌면 뭐하나 소고기 사 먹겠지, 돈 벌면 뭐하나 집 사겠지, 이렇게 사고 나서 다음에 해외로 나가시거나 이민 가셔도 늦어요, 안 늦어요? 안 늦어요. 핵심은 뭘까요?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가 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금리는 낮아지고 있고요, 환율이 위험하다고 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00원대로 왔습니다. 전 저의 돈을 의심했어요. 이게 며칠 만에 떨어질 건가? 의심했거든요. 이 상황을 인정하시면요, 자기한테 자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예요? 코인 사실 거예요? 주식 사실 거예요? 부동산 사실 거예요? 셋 중에 하나는 하실 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언제 했을까요? 2023년 봄 후랭이 TV 때 했습니다. 자산에 투자해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에 했는데, 그때는 분양권, 주식권, 아니면 아파트, 권류에 무조건 넣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산에 투자할 때입니다. 양적 팽창이 될 때이기도 하고요. 권의 시대가 이미 끝나서 그 자산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무거나 그냥 죽고 그냥 2년 있어보라고, 아무 고민도 하지 말라고. 그때 당시에 말했던 그 모든 물건이 완전하게 풀렸습니다.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금리 인하를 하면 되는데 왜 양적 완화를 할까요? 돈을 푸는 방법이 꼭 양적 완화만 있진 않아요. 시중에 돈을 조율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금리를 내릴 때는요,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양적 완화를 이창용 총재가 말했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는 금리를 내릴 조건을 다 조성을 해놨습니다. 미국 금리 내리면 우리나라 자동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제2의 매수세가 또다시 들어올 만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뭐에 있다? 대선이 코앞입니다. 대선 주자가 바로 다음 부동산 정책 얘기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그것만 안 건들면 돼요. 지금 그 얘기를 안 건드려야만 대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게 이미 다 한 판인데 굳이 뒤집어 엎을 필요 없잖아요. 특히 이재명 후보 뭐라 그랬을까요? 부동산 투자하는 걸 말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해, 풀어줄게, 모두가 다 열심히 사는 사회 만들자. 키우고 잡아먹어야지 어떻게 안 키우고 잡아먹냐. 그럼 이제부터가 키우는 구간입니다. 양적 완화에서 돈 풀어지고 있어요. 지역 화폐가 나왔을 때가 양적 완화랑 준하는 굉장히 돈이 빠른 속도로 퍼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리는 내려가야 되고, 이런 모든 우호적인 상황에서 대출만 문제가 있는데 대출도 정권 초기에는 되게 우호적입니다. 이런 세팅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번 하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정책의 관점으로 보시면요,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가 되게 많이 바뀌실 거예요. 정부 정책을 보고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가 진짜입니다. 입지나 급지를 보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포르쉐 좋은 거 다 알아요. 샤넬 좋은 거 다 안다니까요. 그거 깨작깨작 사는 거 안 중요해요. 정책을 보고, 세법을 보고 내가 무엇을 투자할지 보는 것이 여러분들 투자에 성공하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부자에 대해 어떤 관점인지 설명드려 볼게요. 부자는요, 운이 20년 좋은 사람들의 모임. 전 그 느낌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년 동안 운이 좋은 사람이 돈을 모아서 자산을 무언가 배팅한다. 그럼 20년 동안 살아남는 방법이 체화됐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배우고 싶었어요. 정말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의 방향성이 여러분들은 따라가고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나 아직 안 팔렸는데, 내가 아직 현금 흐름이 되지 않았는데 괜찮습니다. 이 흐름만 알고 계신다면 다음 방향성은요, 쉬워요. 내가 맞췄는데 앞에 걸 놓쳤다. 당신은 다음 것도 맞추실 수 있고요, 다음 거를 잡으시면 이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26년 하반기나 2027, 28년에 상승이 나타나는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샤넬백 가져야죠. 롤렉스 있어야죠. 있어야죠를 똘똘한 한 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건 원래 다 있어야 된다. 더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몇몇 특정 도시나 바닥을 뚫고 물건이 줄어드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 대도시 100만 중에서 매매 물건도 줄어들고요, 전세 물건도 줄어드는 물건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동네에서 지방의 1급지나 1급지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직 매우 유효하고 당장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IMF, 리먼, 코로나 때 집을 사거나 코인을 사거나 주식을 샀던 적이 있냐고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1번 껄무새 했던 친구가 있다. 2번 샀던 친구가 있다. 3번 부정적인 친구가 있다. 내가 투자를 할 때 꼭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코인 사야 될 거 아니야? 코인은 쓰레기야, 영에 수렴한다 그랬어. 타이밍입니다. 삼성전자 어떤 거 같아? 삼성전자, 야 우리나라 망했어. 삼성전자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인간 지표를 꼭 한 명 알아두시고요. 자, 반대로 여러분들 뉴스에서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여유롭습니다 말한 적 있습니까? 뉴스가 나오면 진짜예요. 살 때가 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맨날 위기래 맨날 위기래. 근데 왜 다들 포르쉐 타고 왜 강남 사냐고. 나의 뇌가 뭘 잘못됐고 나의 주변이 잘못됐다는 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내 주변이 이렇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할 것 같죠? 아니요. 제가 주식 100억 만들었다 이런 분들 엄청 찾아다녔거든요. 그분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언저리쯤에서 매수하고요 언저리쯤에서 매도하시더라고요. 원래는 1번에서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 2번에서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사람마다 차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러다가 이렇게 갈지도 모르죠.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처럼 얘기해 볼게요. 5만 원이나 5만 3천 원 대충 사이에 언저리에서 모으세요. 자, 이 느낌이면 기간도 안 중요하고요 가격대만 정한 거예요. 그럼 가격대를 정해서 매수하고 나면 한 6만 원 그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 대충 매도하시죠. 이렇게 해놔도 수익 나는 구간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이 정도 보이시면 이제 슬슬 매수하시죠.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도요 어차피 부동산은 시대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다 올라가요. 단지 늦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다시 부동산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기 때문인데요. 이런 물건은요 지방 아파트 7천만 원짜리 밖에 이렇게 안 돼요. 최소한 5억 이상이 넘어가는 물건들은 이런 일이 없고 여기에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이미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라고 늦을까요? 아직도 유효합니다. 500원, 1000원, 100만원, 500만원 이런 걸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정도에서 빨리 사는 것부터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이 타이밍에서 사야 되는 거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이 정도 구간 어디서 사셔도요 이쯤 되면요 다 수익 나요. 결과적으로는 투자는 타이밍의 구간의 싸움인 거지 금액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는 늘 번창하실 겁니다. 수익 많이 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